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창구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내 돈은 어디서 찾지? 통장은 누가 정리해주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보고 텔레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은행 앞 ATM 기기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들이 어르신들에겐 불편합니다. 작은 글씨 때문에 화면을 보기 힘들고 비밀번호는 자꾸 있고 인증 절차는 복잡해요. ATM 기기 앞에서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자동 음성 안내는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창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불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10년째 재무 상담 일을 하고 있는 재무관리사 김수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행 창구가 없어진다는 말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창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행 업무를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 창구 없앤다는 소식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도 있었지만 저희 노후지혜백과에서는 여러분께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정부는 9월 1일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농협과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농협과 우체국에서도 금융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수 있어요.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 속에서 더 가까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약국이나 슈퍼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조건 불안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내드리려고 해요.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은행 창구 제도의 진짜 의미,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 예금의 안전 문제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돈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2025년 9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동네에서도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장 정리나 계좌 만드는 일, 자동이체 신청 같은 건 굳이 은행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만 가셔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보내시며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통장을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편리하냐면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해당 은행으로 가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으셨죠. 앞으로는 장 보러 가는 길이나 우편 붙이러 가는 김에 은행 일도 볼 수 있으니 몸도 힘든데 외출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물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돈을 찾거나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은 예전처럼 은행 지점을 찾아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적인 일은 가까운 곳에서, 큰 거래는 은행에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해가 풀리셨지요? 창구가 다 없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더 편리해진다는 게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70대 고객분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9월 1일부터 은행 창구가 없어진다는데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못 찾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면서요.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렸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예요. 이 제도가 뭐냐면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만약 문을 닫아도
여러분의 돈을 나라에서 대신 돌려주는 장치예요. 지금까지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안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예금이 2배까지 더 안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은행에 9천만 원을 넣어 두셨다면 이자까지 합치면 1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았지만 9월 1일 이후에는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금자 보호는 사람 기준이지 통장 개수 기준이 아닙니다. 한 은행에서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전부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 넣는다고 보장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은행 말고 보험사나 증권사에 맡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험사부터 볼까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같은 대부분이 보험 상품은 보호가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문을 닫아도 약속된 범위 안에서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서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상품 자체의 성격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럼 증권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시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예 투자 상품이라서 이익도 손실도 전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나 대리점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만 해도 바로 알려줍니다.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그 회사가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보장이 되지만 변액보험 같은 투자성 상품은 안 됩니다. 증권사의 주식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훨씬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듣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 어르신이 동네에서 새로 생긴 금융 상담센터라는 곳을 찾으셨다고 해요. 양복 입은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자 5% 이상 드려요. 원금 보장 확실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돈 6천만 원이나 맡기셨는데요. 몇 달 뒤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전화도 안 되고 사무실도 비어 있고 돈도 직원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 같은 건 당연히 없었지요. 그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며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안타깝게도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대를
너무 쉽게 믿기 때문이고, 셋째는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기 안 당해. 나는 괜찮아. 하시지만 사기꾼은 그런 분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검증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안타까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드리는 조건입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결정을 재촉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상품 설명서나 계약서에 예금자 보호 문구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없다면 무조건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회사를 확인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만 검색해도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왠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나 형제, 이웃 누구라도 같이 확인해 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창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못 찾는 건 아닙니다. 방법만 조금 알면 훨씬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현금 인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콜센터에서 미리 등록만 해두면 휴대폰 인증이나 비밀번호만으로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고 하셔도 은행 직원이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요즘 ATM 기기는 예전보다 화면이 커지고 글씨도 큼직하게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쓰시기 편하도록 바뀌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일부 점포에는 직원이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친절히 알려주니까 처음 쓰실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디에 ATM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도 체크해 두시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직접 설치와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시니어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창구가 없어진다고 은행 업무가 완전 멈춘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기계 못 쓰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앱이나 인터넷을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시도해보고 어려우시면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가까운 곳에서 통장 정리나 계좌 개설 같은 기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은행 지점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농협이나 우체국 은행이 아닌 타은행 업무도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장 보러 가시는 길에 농협 들렀다가 통장 정리까지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우편 찾으러 갔다가 자동이체 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은행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열리는 겁니다. 혼자 기계를 다루는 게 힘드시면 직원이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꼭 혼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가장 불편해하신 게 바로 이동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은행 지점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 반경 안에서 기본적인 은행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농협이나 우체국 정도로 시작하지만 추후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약국, 슈퍼 등등 생활 반경 속 편리함도 더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잘 지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통장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시간을 내셔서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모르게 빠져나간 돈은 없는지, 자동이체가 잘못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만 해도 안전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자동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보험료 이런 건 대부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요. 혹시 쓰지 않는 서비스나 불필요한 비용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막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한 출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 사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소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은행에 연락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달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내 돈을 지키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만 안전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장과 보험 투자 상품을 한번 정리해보고 불필요하게 묶인 돈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금융사기 예방법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두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서두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힘은 제도와 습관이 함께할 때 가장 커집니다. 창구가 줄어드는 건 불편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고 준비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실천하실 분들은 의지를 담아 실천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제도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지혜백과와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